그 게임도 안 되고 그냥 완전히 그냥 몰살 전멸한다는 걸 압니다. 그렇지만 저들이 한 손에 수소탄을 쥐고 한 손에 ICBM을 갖고 자 한반도 문제는 우리한테 맡기고 손을 떼라. 오늘 내가 뉴스를 보고 제가 경악을 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북한하고 단독 외교 체제를 개선한 오늘 뉴스 장면을 본 걸 봤습니다. 우리는 코리아 패싱이 어떻고 대통령이 지금 무기력을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북한은 끊임없이 미국하고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대화의 주조는 제가 예측컨대는 이럴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쥐고 한 방이라도 거기에 떨어지면 우리는 초토화돼서 지구상에 사라지겠지만 당신네들도 몇십만 명 내지는 몇백만이 죽을 거 알겠냐. 한반도 문제는 우리한테 맡겨라. 그리고 던지는 주된 얘기가 저는 그걸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왜 반미 정권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주도의 통일이 된다면 왜 우리가 반미 정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 내가 북한이라도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수천 년 동안에 아버지 아들 나라, 형님 동생 나라하고 조금 가지고 그랬던 나라. 그렇지만 미국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자유와 합리, 민주 그런 것들이니까 우리는 오히려 미국과 가까워질 수 있다.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여러분. 30여 년 전에 월남이 패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키신저가 미 외교가 완전히 죽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키신저가 제가 지금 듣는 정보로는 옛날에 아버지 부시 때에 있었던 네이컨들 그리고 또 소위 말하는 이 키신저가 당시 키신저가 미국 외교가에서 그렇게 핍박을 받고 그걸 했던 것은 뭐냐면 냉전 체제에 있어가지고의 미국이 월남에서 손을 떼게 함으로써 호치민식 사회주의 공산주의 통일이 되었고 그리고 저것은 미국 국익에 심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견과 예측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이 지금 현재 반미 정권입니까? 아닙니다. 베트남은 친미 정권입니다. 오히려 뭐 요 며칠 사이에 뭐 좀 해서 안에 뭐 좀 변화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들은 오히려 옛날에 천년 중국 동안에 천년에 그거를 당했고 300년을 외국에 그걸 했고 지금은 오히려 지금 이제 미국과 여러 가지 그걸 가지고 그러면 미국에서도 생각할 때 여러분 합중국이 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가지고 있는 가장 합리적 특징이 뭐냐고 얘기하면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합리성. 두 번째는 뭐냐? 이익우선, profit first입니다. 더욱이나 그게 이제 아메리칸 퍼스트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앉아있을 때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그러면 미국이 생각할 때 한쪽에서는 트럼프 참수명령 대요. 맨날 반미대요. 전작권 한수한다고 그러고 양키 고음이라고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산에 들어왔는데 정체불명의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양키 고음이라고 외치고 여러분 한 60년 전에 한 3만 몇천 명이 와서 자기의 꽃다운 생명들이 죽었고 그리고 자유민주체제의 종주국이고 아직까지도 한미군사동맹이라고 하는 그게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그러고 있지. 여러분 국가가 움직이는 속성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본 속성과 아주 흡사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안 맞으면 그것도 손을 떼는 거죠. 이 나라가 주한미군이 철수되고 전작권이 한수가 되고 전작권이 한수되는 것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의미합니다. 한미연합사가 해체가 되면 여러분 뭐 미해연합사를 만든다 이러지만은 뭐 요즘에 신문에서 이런 퍼신 법칙도 읽어보시고 뭐 다 읽어보시고 그런 얘기 다 치우고 미국은 절대로 여기에 저는 옛날에 월남 갈 때 우리 여기 무기 나놓고 간다. 너희는 해구산 밑에 있다. 여기에 유사사항이 벌어지면 언제든지 미국 다시 돌아와서 위기에 월남으로 가겠어. 여러분 위기에 돌아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베트남식 통일입니다. 요즘에 하롱베이 가가지고 배도 잡수고 거기서 배도 타이간에 아니 뭐 빠지고 뭐 통일이라고 하는 게 뭐 사회주의 통일, 공산주의 통일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서 나는 이 지금 현재 주사파 정권의 이 친구들도 나는 답답하게 짝이 없는데 당시에 공식적으로 나온 게 25만에서 30만 명을 숙청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습니다. 처형을 했는데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2만 명 월남에 동조하던 소위 말하는 그 세력부터 먼저 총살시켜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먹물 들고 재산 있고 뭐 등등 하는 저거 집권에 그 가는 놈들을 전부 다 했는데 비공식적으로는 한 50만 명
숙정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김정은 주도의 사회주의 공산화가 여기 한반도에 되면 여러분 어떨 거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어떨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사례를 하나 있습니다. 죽은 김일성이가 중국의 고위관리가 와서 막 통일 얘기하고 뭐 등등하면서 한반도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물었대요. 아니 경제력도 저래 차이가 나고 사상과 체계도 다르고 한 나라를 그렇게 통일하고 당신 다스릴 수 있겠어? 그랬을 때 김일성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과 통일을 위해서 전쟁을 앞두고 내려가면 그 전쟁 와중에 1000만 명은 도망갈 것이다. 우리가 점령을 끝내고 난 다음에 1000만 명은 딱 올라가지고 처형시켜버리고 그리고 남은 3000만 명 그리고 우리 북조선 2000만 하고 다스리면 된다. 그렇게 파한대소를 했다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미로 짐작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막 이런 얘기가 지금 위기입니다. 우리가 이게 저는 요즘에 정치를 하면서 옛날에 저도 뭐 제 관심에 왜 내 같은 사람을 재선 3선 해서 나는 이 나라 먹고 사는 문제 아까 제가 말했던 그런 시대를 좀 만드는데 법도 좀 만들고 정책도 만들고 국민들 앞에 가서 이런 얘기도 계속 줄기차게해서 사회적 여론도 좀 만들고 이러고 싶은데 왜 저놈들이 나를 쳤을까? 이제 나 그 친 이유는 이제는 뭐 그 당시에도 알았지만 이제 요즘에 와서 내가 더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저도 이제 정치적으로 막 억울하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하고 어찌되든 간에 뭐 이런저런 생각들 하는데 요즘에 이제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내려놨습니다. 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일제 빼앗겼던 시절보다 나는 더 어려운 시기다. 엄중한 시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안보의 현실을 직시를 하고 어떻게 하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은 구소련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김진노 의원님 그람시가 1930년대 사회주의 이룬 거 맞지? 예. 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그람시가 진지전이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만약에 마르크스 레닌의 소위 말하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을 통해서 기존 체제를 들고 엎을 폭력 혁명이 여의치 못할 때는 각 진영으로 들어서 진지를 구축하고 때를 기다려라. 그들이 뭐냐면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교육계의 때를 기다리면서 또 하나를 턴 진지가 뭡니까? 정여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박근혜 대통령 때 통진당을 해산을 했는데 여러분 이 나라 정치 심장부인 국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진지전을 구축하고 있었잖아요. 그게 통진당 아닙니까? 이석기가 밤이면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의정당상에 앉아가고 익하고 있다가 밤 되면은 저기 가가지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쳐내려 오면 우리는 후방에서 철도 어떻게 부수고 탱크 어떻게 파괴시키고 그거 강요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진지전이죠. 이게 노동계, 군, 법조계, 언론 다 진지전으로 여러분 박근혜가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로 무너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불씨입니다. 그건 도화선입니다. 빌미를 준 거죠. 이 빌미를 딱 생기자마자 이들은 각 진지에 있던 사람들이 대거 나와가지고 때가 왔다 하고 또 엎은 겁니다. 그런데 이 나라 보수 우파 정당들을 정치 지도자들은 다 겁내고 그 당시에는 박근혜가 뭘 그게 탄핵을 당할 일. 박근혜는 설사 700억을 먹었다 하더라도 탄핵당할 일이야.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하고 나서는 재임 중에는 형사소송을 받지 않아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도 무지했고 그 옆에 있는 참모들도 고만고만한 자들이었고 권력에 호가호위하던 소위 7세들도 다 그런 자들이었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그 사람 걔네들이 죄송합니다. 좀막 흥분해갈 겁니다. 그 양반들이 작년 11월 달에 질 수 있는 퇴진을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얘기했잖아요. 질 수 있는 퇴진이라는 게 뭡니까? 왜 헌정 기간에 대통령이 국민의 그걸로 해서 된 사람을 왜 질 수 있는 퇴진을 얘기해요?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게 10가지의 대처가 이게 적합하다고 그러면 10가지가 다가 아니면은 6가지 정도만 잘하는 거라고 보는데 우째 10가지 중에 10가지 다가 골라 떠도 최악수만 골라 떠가지고 이 지경을 만들었고 그 옆에가 아무도 그런 것들에 대한 그게 없어요. 박근혜 대통령은 딴 거 할 거 없었어요. 내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뭐 이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헌재의 헌법적
대통령은 대통령 선서를 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헌법의 체계를 무시하지 않고 거기에 순응해서 헌재가 재판해봐라고 하는 태도만 취했으면은 대통령은 절대로 파면 안 나옵니다. 탄핵 인용도 안 나갑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헌재가 지금이라도 오늘 가서 제 말이 안 믿겨지거들라 헌재의 판결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파면을 해야 된다. 그게 헌재의 대통령 파면의 주된 판결의 요지입니다. 자, 얘기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두 번째 얘기에서 들리는 얘기는 우리 여러분, 우리 모두 다가 이 나라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자유우파의 우리 전부 다 지도자들 아닙니까? 이 나라가 엄중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데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박근혜가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치고 뭐하고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이 다 있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르고 하는 문제는 그것도 나중에 가서 후대의 역사에 가서 판가름이 나겠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박근혜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자유 대한민국 지키는 겁니다. 그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모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오늘 두서없는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